시진핑 국가주석이 또다시 민간 경제 중심의 경제 회복을 제창하면서 이 중국 경제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진핑 주석이 이런 민간 경제 중심론이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매번 거론되어 왔었지만 그대로 실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진핑의 민간 경제 중심론 제창은 또다시 그냥 해본 소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 좌담회에서 눈에 띄는 세 가지 사항이 발견됐는데 그게 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시진핑 주석은 전날 중국 최고 기업인들과 회동을 가졌다면서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 당국이 민간기업, 특히 기술산업을 분명히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제도에 확고히 통합된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핵심 원칙과 정책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중국의 주요 기업가들에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폭넓은 시장 진출을 약속했으며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많이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회의에는 8대 차이나테크로 불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양원펑 창업자, 알리바바 마인 창업자, 하웨이의 런정페이 회장, 텐센트의 마텅 창업자,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CATL의 정위춘 회장,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의 왕찬푸 회장, 휴대폰 및 전기차 제조사 샤오미의 레이젠, 휴머노이드 제조사의 유니트리의 왕싱싱 창업자 등을 좌담회장 제1열에 배치해서 중국 기업의 유상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이들을 향해 경쟁력 있는 인프라 부문을 다양한 시장 주체에 개방하고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도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 타협 없이 확고히 이행해야 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민간경제진흥책을 말해도 이런 발걸음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민간경제진흥을 말하면서 또다시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이 시진핑이 민간경제진흥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시진핑 주재하에 핵심 민간경제 기업인들을 초청하면서 마인 전 알리바바 회장을 초청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마인은 알리바바의 창업자로서 지난 2014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지만 문제는 이 알리바바가 무한한 중국 인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재력까지 중국 공산당이 견제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면서 민간 권력의 비대화라는 우려를 중국 공산당이 갖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인 알리바바 당시 회장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정치를 공개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 리스크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핵심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상장이 예정일 이틀 전에 무산되었고 이후에 수조 원대의 벌금을 2차례나 부과받았습니다. 엔트그룹은 정부 요구에 따라서 5억 명이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분할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도 중국 정부로 흡수가 됐고 마인 회장은 지배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의 시가총액 손실이 8,770억 달러, 그러니까 1,170조 원에 달했다. 이렇게 CNN은 추산했습니다. 이는 결국 알리바바만의 손해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국부가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인데 중국 공산당은 그보다 마인의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보다 거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알리바바와 마인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중국 내 빅테크들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중국의 빅테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가 주는 충격은 시진핑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초부터 중국의 빅테크 수장들을 모아 경제 진흥을 말하고 그 자리에 마인까지 참석시켰다는 것은 빅테크를 통해 시그가는 중국 경제 엔진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8일 전날 열린 시진핑 주재하의 민영기업 수장 좌대매 기사를 일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량원평, 사진에 보니까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 량원평 딥시크 창업자의 모습이 보이도록 메인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투자자는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에 해당 기업 경영진의 참석 여부를 기업의 유상과 직결시켜 주목한다면서 초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 각종 억측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이 꺼리게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리바바의 마인이 분명히 참석했는데도 중국 내 인민일보를 비롯한 공식 매체에서 마인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이아시아 방송 RF의 중국어판은 신화통신의 경우에 최초 보도된 참석자의 명단에 마인이 들어가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삭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인은 시진핑에 의해서 사실상 숙청당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마인이 사실상 복권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과거의 숙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시진핑의 실수나 오류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마인의 재등장을 중국 인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 다시 세계를 향해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마인이 다시 현직으로 돌아와서 맏형으로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시진핑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시진핑의 민간경제 성장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이 소집한 민간경제 수장 자담회에 중국판 네이버로 불리는 포탈 기업 바이두의 수장 리현홍 회장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리 회장이 시진핑의 눈밖에 났다는 것이고 숙청 대상에 올랐음을 뜻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바이두의 주가는 17일 하루 만에 7% 가까이 폭락하면서 한국 돈으로 약 3조 4,6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민간경제 중심 성장론의 허상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날 자담회에 지난해 4,500억 원, 한 86조 원의 자산가로 중국 최대 부호에 올랐던 생수업체 농부산천의 중산산 회장, 미국의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회장, 인터넷 쇼핑몰 선두기업 징둥의 류창둥 회장도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시 주석의 첫 번째 민영기업 좌담회는 왕커, 헝다, 비구이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총수들이 참석을 했지만 올해 회의에 부동산 기업인은 전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성도일보는 부동산 산업은 이미 민영경제 성장의 핵심이 아니며 신에너지와 첨단 제조업에 자리를 내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시진핑 주석이 3기를 맞을 때 그때도 중국 경제 활력을 위해 민간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허공에만 메아리 쳤지 현실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 당국이 기업의 사기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방정부들의 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에 진정성이 없으며 시장 지향적이지도 않아서 이런 형태가 국제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오늘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중국의 현실이 전혀 변화된 게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주범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진핑은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한다. 이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민간기업들은 차별을 받으면서 심지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민간 부문은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면서 인구의 약 29%인 4억 500만 명 이상이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기업들은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60% 이상이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기업들의 70%를 차지합니다. 현재 중국 내 민간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까지 약 5천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민간기업을 차별하면서 국영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4분의 1 이상의 중국 인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중국 경제의 기반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 당국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 경제가 경제 성장의 비중을 확대할수록 국영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국영 경제 위축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줄이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결코 민간 경제 중심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민간 경제 진흥책을 말한다고 해도 그저 또 헛소리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시진핑이 그런 말을 듣고 이젠 중국 경제가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